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이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합니다. 과연 내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사태로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닐까? 진짜 나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실리콘밸리 뱅크와 관련된 몇몇 영상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영상들을 통해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하게 된 과정을 설명드렸었고요. 이는 분명히 악재이긴 하지만 경제 위기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제 채널을 처음 접하신 분이라면 이 두 개의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가서 보기에는 조금 귀찮으시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SBB 파산 과정을 정리드리면서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SBB는 주로 개인 고객이 있지 않고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이 고객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고객이 SBB에게 150억 달러를 달라고 했는데 은행에서 이를 주지 못해서 결국에는 유동성 위기에 빠졌죠. 그래서 SBB는 급한 대로 가지고 있는 국채와 MBS를 팔았고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주식을 팔고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가 쉽나요? 내일 망할지도 모를 회사가 어떻게 유증을 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유증은 실패했고요. 실리콘밸리 뱅크는 뱅크런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은행에 찾아와서 내 돈 달라고 아우성치고 이러는 게 뱅크런이죠. 영화 속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 봅니다. 이것은 주말에 문을 닫은 실리콘밸리 뱅크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데 내 돈 달라고 아우성치는 수준까진 아닌데 아마도 요즘에 인터넷 뱅킹이 잘 발달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대규모 뱅크런 사태에 미국 규제 당국이 나서서 SBB 전 지점을 폐쇄하고 2,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압류시켰습니다. 제가 이 정도는 미리 공유드렸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지난 영상에서 제가 경제 위기급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태가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겠지만 충분히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의 투자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은행이 망했다는 게 이게 당연히 호재는 아니겠죠?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올려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SBB 파산은 단순히 미국에게만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SBB 사태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영국, 캐나다에도 큰 위기가 불어닥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13일에 월요일이 온다는 기사를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13일의 금요일이 불길함을 상징하는 말이죠. 이걸 SBB 사태에 인용하여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역시 기사 제목은 늘 과장이 심하죠? 그런데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과장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BB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캐나다, 중국, 덴마크, 독일, 인도, 이스라엘, 스웨덴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스타트업 회사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SBB 지점이 다 망하게 되면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우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SBB 영국 지점은 파산 선언을 앞둔 상태로 이미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 고객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지점은 180여 개의 영국 IT 회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에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회사는 현재 회사 현금의 85%를 실리콘밸리 뱅크에 예치했다면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한둘이 아니겠죠? SBB가 배째라 나서면 이런 회사들은 그냥 손가락만 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과 가까운 캐나다는 더 심각한 상황이죠. 2020년부터 연준에서 제로금리를 채택하면서 유동성을 팍팍 주입했었죠. 그래서 SBB 캐나다 지점에서는 테크 산업의 돈줄을 확대하고자 지난해 대출 규모를 기존의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BB가 파산해버리면 평소보다 피해 규모가 2배로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토론토의 광고 기술 업체인 어큐티 에즈는 보유 현금의 90%를 SBB에 예치해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SBB가 날라버리면 어큐티 에즈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여러 회사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파산은 단순히 회사만 망하는 게 아니라 파산한 회사와 거래하는 다른 회사들의 연쇄적인 부도를 유발할 수 있고 파산한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해고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경기 침체나 다름없죠. 그리고 중국에도 SBB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SBB가 독자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중국과 합작법인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는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이번 사태는 크립토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발행사인 서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나름 튼튼한 곳입니다.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 미국 주요 금융회사들로부터 이미 투자를 받아놓은 상태고요. 한때 미국 증시에 상장을 시도했었던 회사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에 대해 걱정하는 허상 쪽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달러 미국채도 꽤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전체 고객 담보금의 40빌리언 달러 중에서 3.3빌리언 달러가 SBB에 예치되어 있다는 소식에 서클에서 발행한 USDC가 장중에 폭락했습니다. USDC의 30분봉 차트를 보면 한번 폭포수처럼 떨어졌었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 서클은 꽤 안정적이고 실체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악재가 터지자 서클 측에서는 SBB 사태로 인한 부족분을 다른 자금으로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발표하고 이것이 시장에 신뢰를 주면서 USDC의 가격은 금방 안정을 찾았습니다. 최근에 크립토 시장의 악재로 터졌었던 FTX 사태와는 조금은 다른 느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특히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이번 사태를 경제 위기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지만 충분히 다른 악재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악재인 것은 맞고요. 당분간 증시 반등을 막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다가는 어디 하나 고장날 수 있다는 것을 연준에게 알려준 사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벌써 금리 동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영상을 이대로 끝내려고 했는데 방금 속보 하나가 들어와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지점 외부에 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은행이 망할까봐 두려워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줄을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브렌트우드 로스앤젤레스에서 은행 운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글이 번역을 하긴 했는데 번역이 약간 이상하죠? 뱅크런 사태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예금 인출을 위해 줄을 길게 늘어뜨려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미국 은행들 중에서 14위 은행입니다. 이 영상의 주제인 실리콘밸리 뱅크는 16위죠. 16위가 터져나가니까 14위 은행이 터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 거래일에 이 회사의 주가는 14.84%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대급 대량 거래를 함께 동반했고요. 그만큼 팔려는 사람도 많고 이를 기회로 삼아 살려는 사람도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은행이 아직 파산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6위가 파산했기 때문에 그 주변 언저리에 있는 미국 은행들이 하나둘씩 터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